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인데 시장의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린 뭘 봐야 되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한지영 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네. 화면으로 정리된 내용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상승세 좀 시장 개선되면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되게 네. 많아요. 사실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겠죠. 네. 근데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왜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네, 해볼게요. 지금부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네. 저희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게 네. 좀 꽤 긴 시간 동안 불안 요소로 시장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또 하나의 쓰나미가 예고되더라고요. 네. 대규모 국채 발행, 그로 그쵸. 인한 금리 상승,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 그렇죠. 시장은 결국 우려감이 해소돼야 또 좋아하는데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우려감 큰 건가요? 크지는 않고 일단은 존재는 한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채 한도 같은 경우 지난달 5월 달부터 거의 우리는 뉴스플로 헤드라인상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이슈였고 일단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끝났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그동안 부채 한도 때문에 국채 발행 못 해가지고 돈을 못 풀어서 맞아요. 못 찍었는데 이제 한도 늘어났으니까 국채 발행 더 하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은 금리가 상승하게 된 요인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시장이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금리가 너무 안 올라간다라는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 경로들이 좀 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시나 저도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 압력은 받겠지만 미국 금리 기준으로 이게 뭐 예전에 막 10년물 국채 금리 폭등했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3.8 이상, 뭐 4.0 네. 이상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의를 해드리자면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금리 상승 압력보다는 금리가 더 빠질 수 있는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앞으로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미국 10년물이나 단기물 금리도 봐도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려가는 정도를 깊게 내려가지 않게 네. 만드는 그 하방 요인, 오.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이번에 국채 발행 물량의 그 잠재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뭐 기사로 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네, 정리해도 그렇죠. 되겠죠? 네. 좋습니다. 안도감이 좀 드는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점검해야 될 이슈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게 좀 그렇죠. 많아요. FOMC 이 영향권에 진입한 한 주 시작이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동결의 무게감이 더 많이 실리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동결로 보고 있고 어.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그 연준의 긴축 경로를 둘러싸고 네. 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동결한 다음에 완전히 그냥 계속 동결 기조로 가다가 연말이 됐건 내년이 됐건 인하로 사이클로 들어간다. 아니면은 이번에 동결하고 7월이나 9월에 한 번 더 올리고 가자. 약간 스킵. 이 두 개의 진영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저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숫자 체크해 보고서 조금은 되게 신기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네. CPI가 발표되는데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4%대 초반이에요. 예. 그런데 6월로 넘어가면은 3%대로 내려갑니다. 한 달 만에요? 예, 그러니까 역기저 효과들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놓고 봐도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지금 동결 해놓고서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연말이나 내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는 거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은 그래도 증시 그림 계속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방금 CPI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진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네.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CPI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막 출렁거렸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 CPI에 대한 영향보다는 다른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력들이 높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번 그 금요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의 기억대로라면은 시장 빠져야 돼요. 맞아요. 왜냐? 고용 좋으니까 연준 금리 더 인상하겠네? 그럼 시장 빠진다. 이게 그 전반적인 플로우였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나왔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 연준의 긴축이 얼마나 더 세게 올리는지 그거 걱정하는 때가 아니라 연준 긴축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들이 유발하는 긴축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할지 이거를 따져보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긴축 부작용이 있긴 있고 침체 올긴 올 것 같은데 네. 강하게 오진 않겠구나, 부작용 세진 않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증시에는 호재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연구원님하고 같아요. 얘기하니까 네.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희망과 낙관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기도 네. 하고 그냥 뭐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고 오셨고 네네. 그걸 토대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럼 환율도 한번 물어보고 네. 싶어요. 더 내려갈까요? 환율 근데 내려가긴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여름 구간까지는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달러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 쪽도 한동안 경기가 좋다가 요즘에 경기가 다시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기술적인 침체에 진입하는 등 이렇게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경기 모멘텀들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유로화를 약세로 만들어낸 요인이고 달러와 강세, 원화 환율의 하락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냥 원달러 환율 지금 1,200원대 볼까 말까 하는 그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 장세로 연출하다가 뒤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그림이 긴 그림 안에서 하반기까지 네, 맞습니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저희가 맞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뭐 내마녀의 날이라고 흔히 불러요. 네.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네. 이에 대한 변동성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통상 내마녀의 날은 그 매 분기마다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마다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네. 거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다른 달보다 3, 6, 9, 12월 달이 워낙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선물이랑 옵션이랑 동시에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둘러싸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현선물 수급을 수시로 스위칭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에 혼란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엔 보시면은 단기적인 변동성만 유발할 뿐 이 이벤트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다 갑자기 확 꺾이고 내려가다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러한 방향성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 변동성 그냥 견뎌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수요일 날 포지션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아. 포지션 바꿨다가 예상치 못한 데서 한 방 맞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네.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좀 적극적인 행보보다는 네. 유지하고 조금 그쵸. 관망하자.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넘어가면은 네. 다음 주에 있을 대형 이벤트들, 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네. FOMC 이거 경계감들이 주 후반부터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심할 겁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수익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 다 이제 트레이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학업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포지션 들고 가시는 건 좋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유가 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가 내년이 아니죠. 올해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또 간밤에는 사우디 쪽에서 추가 감산을 그거랑 네. 별도로 또 하잖아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 네. 이걸 계기로 좀 국제 유가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상승보다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열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들도 역시 가격 방어에 계속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아까 방송 좀 전에 초반부에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여름 구간에 한번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사우디를 포함해서 산유국들 계속해서 감산 의지 표명하고 있고 이 말은 국제 유가의 수급 여건이 타이트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름에 보통 미국 같은 경우 드라이빙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 수요가 조금만 올라와도 유가는 위로 확 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받아들였던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 이게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주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막 오른다, 회복한다 네. 이런 것보다도 네. 뭐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정도.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흘러갈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100불 이상 넘어가거나 뭐 50불 이하로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들은 올해 보기 어렵다. 70에서 80 사이.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아. 레인지로 설정해서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회 여건들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국내 증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저하고에서 상고하저로 좀 수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유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딱 본능적으로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고는 안 될까요? 뭐 상고하고도 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상저 하저저였잖아요. 예, 이번에는 너무 슬퍼요. 예, 반대로 상고 하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상고 하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 통계상으로만 놓고 봐도 그 2000년도 이후에 뭐 코스피나 뭐 S&P 500이나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주요 지수들 상반기 수익률과 하반기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상반기 때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은 하반기 때도 플러스를 기록했던 사례들이 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때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 분위기 그대로 하반기 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통계상으로도 주가 모멘텀들은 저는 좋은 가운데 그리고 한국 증시 아시겠지만 K 증시 매운맛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 빠질 때 한 번에 빨리 훅 빠지고 네. 올라갈 때 한 번에 빨리 훅 올라가잖아요. 작년이 이제 전자 쪽이었고 올해랑 내년까지는 아마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오.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관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 좀 그렇긴 한데 네. 수치적으로 보면 공매도 자금 이게 결국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배경은 뭘까요? 그냥 불안한 심리일까요? 불안한 심리보다는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네. 공매도 대기 자금의 대부분은 여전히 다 그 이제 2차 전지 아. 이쪽에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에서 밀려난 성격이 있잖아요. 살짝 물러났죠. 대신에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IT주 이쪽이 지금 주도주 교체가 일어난 만큼 이렇게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 뭐 경계할 만한 요인이긴 하지만 반대로는 이제 영향권들이 예전만큼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많이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가능할지 아니면 2차 전지 쉬니까 같이 네. 좀 쉴지. 같이 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 그 복원력, 회복력은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코스닥 내에서도 지금 주도주 바톤 교체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소부장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바이오주들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금리 하락 빠지는 효과도 있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도 바이오 쪽들이 조금 있는 만큼 저는 코스닥 내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 복원력들이 있으면서 뭐 900선 이상 연말까지도 뭐 충분히 저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데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외국인이 초반에 좀 매수하는 네. 듯 하다가 오늘만 놓고 보면 현재 매도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기관이 엄청 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5월에도 외국인이 강한 매수를 네. 반도체에서 보여줬고 그렇죠. 13주 맞죠. 많이 샀죠. 엄청 많이 네, 샀더라고요. 샀죠. 그게 6월에도 이어질지 궁금해요. 수급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까요? 예, 뭐 오늘이나 뭐 이번 주 단기적인 수급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아이톨즈소는 아니지만 네. 좀 주장해왔던 게 그 올해 바이코리아 기조는 저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그 예전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대략 약 두 차례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한국 증시를 순매수했었거든요. 네. 그때랑 지금의 유사점이 있어요. 오. 그때 2010년도랑 16년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수출이 한창 바닥으로 내리꽂고 나락을 가고 있다가 바닥 치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기였거든요. 이때 외국인들 한국 증시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오. 지금도 비슷한 국면이라고 보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수출이 네.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증가폭 축소하고 네. 있고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 찍고서 올라오고 있는 국면. 이게 과거 사례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 이후 코스피에서 대략 1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었는데 저는 이러한 순매수 기조 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볼게요. 그럼 네. 이제 6월 그리고 하반기에 투자해야 될 섹터 유효한 쪽은 어디로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위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방송 보시 제가 또 나와서도 반도체 얘기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지금 현실. 현실입니다. 반도체 쪽들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 몰리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 재료들은 계속 괜찮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발 AI가 붙는 바람에 단기간에 주가 급등해서 되돌림이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 주도주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연휴고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